내가 배달을 시작한 것은 대략 작년 8월 중순이었다. 기념할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나의 배달 1주년은 이제 막 지나간 것이었다. 문득 작년 8월을 회상해 보았다. 나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걸까?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 난 좀 맞아야 한다. 특히 작년은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을 때였고 겨우 내 생활비만 충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취준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내 스스로 생활비를 벌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바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자전거 배달 일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었다. 서울에서 인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로 왕복할 정도로 자전거를 좋아했던 나였기에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며 바람도 실컷 맞을 수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다. 작년부터 올해 2월 초까지는 쿠팡이츠 배달 일을 했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려 한다. 이번 영상은 배민 커넥터로서 반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배민 커넥터를 베커로 호칭하도록 하겠다. 처음에는 베커를 할 생각이 1도 없었다. 그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밝히기 싫지만 창피한데 오래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공채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베커만은 그냥 하기 싫었다. 말하고 보니 좀 쫌생이 같지만 그땐 그랬다. 그러다 베커에 지원하게 된 것은 쿠팡이츠에 콜이 없어 수익이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간 대비 수익으로 보았을 때 진작 베커를 했어야 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쿠팡이츠 가입과는 달리 직접 센터에 방문해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진도 찍고 나름 신기했던 경험이었다. 나의 배달 동선과 내 얼굴 그리고 내 이름이 보인다는 말에 아는 사람이 보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언을 본 적이 있다. 누가 한 말일까? 암튼 누가 한 말이다. 베커를 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수익이었다. 다음으로 좋았던 것은 하체 근육이 생긴 것이었다. 정말 웃기게도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쿠팡할 때에 비해 하체가 훨씬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허벅지가 굵어졌는데 장점이긴 한데 이게 왜 장점인지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으로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성격이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점주들과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자전거로 배달한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점주들도 종종 있었고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나 생각해보니 그들의 걱정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배달 가방을 보여주며 나의 능력을 어필하곤 했다. 천하제일 배달 대회에 나온 것처럼 말이다. 사장님, 요거 보세요. 요거 가방 튼튼한 거 보이시죠? 음식 진짜 안 터져요. 진짜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이거. 물론 플라스틱 안에 음식이 세상의 속박을 풀어헤치고 탈출해 본 적도 있으나 지금은 낄끼빠빠하고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자. 일을 좀 하고 노하우가 생기니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옛날 성격 같았으면 마치 매장 안에 티켓 판매기처럼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것이다. 가끔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거친 질문과 표정은 압박 면접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다. 사실 베커를 하며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일반 자전거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관악구는 산지가 많아 열심히 페달질을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뻗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활용하기 힘들었다는 아주 좋은 핑계다 임마. 정신 차리자. 그래서 이 부분을 꿀팁과 연계 지어보자면 베커를 처음 하시는 분은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단 너무 많은 돈을 들여 새로 사는 것은 비추한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 또한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다. 암튼 아니다. 그냥 사지 마셔라.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지금이다. 의외로 전기자전거는 중고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달통까지 붙여놓으신 천사분들도 계시니 중고 거래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꿀팁이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베커를 하는 동안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많다. 따라서 근처에 공원, 벤치 등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어라. 특전사만 은신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떼는 콜이 없을 때 나만의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행정학 공부를 하곤 했다. 거짓말도 가관이다 정말. 유튜브와 배달카페 눈팅이 99%였던 건 함정이다. 다른 분들은 콜을 기다리며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며 시간을 의미있게 쓰시기를 권유해드린다. 사실 더 하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한다. 는 거짓말이고 자막 넣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를 얼마나 했다고 벌써 목이 굳은 것 같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중고 전기 자전거를 사서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콜을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 베커분들이 많이 봐주셨다. 그분들의 앞길에 프로모션이 함께하길. 물론 나에게도.